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 또 중국의 수출입, 무역수지, 경제지표 발표, 우리 증시의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변수가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대 지수는 약보합권에 마감됐는데요.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오늘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입니다. 이현중 과장 나오셨고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박세진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얼굴 뵈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자 한두 주 흘렀는데 먼저 시황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한 2090 하고 나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종목별 차별화는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부터 어떠셨어요 요즘 시장? 요새 저 주식 별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밖으로 다니세요? 놀고 있습니다. 밖으로. 일단, 아, 좀 쉬고 계세요? 아, 영업, 지점장님 뭐라고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주식하기가 싫다는데. 나한테 아, 내가 하기 싫다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시험장이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대리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혀 안 보셨어요, 시장을 진짜로? 거기 보죠. 아이고, 잠깐 좀 말씀. 아니, 지겨워서 안 보시는 건 뭐예요? 왜 안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다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할 필요는 없는 시장. 지금 변곡점에 좀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곡점이면 네.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최근 3개월간 가장 좀 조정 가능성이 높아 위험해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그래서 좀 쉬시고 제가 계시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얘기, 뭐 금리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걸 언급해 주셨을 때 그동안 이제 유동성 때문에 악재들이 너무나 묻혀 있고 그동안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이슈들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저는 아직도 장기적으로는 간다는 관점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 빅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떨어진다, 오른다, 조정을 예측한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동안 먹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좀 쉬면서 전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점장님 잘 만나실 것 같네요. 대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마냥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장을 끊임없이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불과 저도 저번 주 화요일에 나와서 이제 시황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우라카미 군효의 주식 사개론까지 끌고 와서 우리 코스닥 얘기하고 했었죠. 예, 네. 4분면에 이제 중요한 전환 국면에 위치했을지도 모르는 시황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던 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네. 또 코스닥이 또 한 방에 죽지 않죠. 이렇게 최근 일주일 동안은 죽어가던 종목들이 이제 불씨를 보여줬는데 그 불씨의 또 변동성이 엄청나다 보니까 특히 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정상적인 변동성이 아니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이현중 과장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때로는 이런 시장 그냥 흘려보내는 게 현명한 또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 바로 연결해서 확인할 텐데요. 어떤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군입니다. 네, 목요일장이 끝났고요. 10가지 키워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불안감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우리와 중국 증시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러시아가 식료품 수입을 제한하면서 자신을 제재했었던 서방 국가에 대해서 또 한 번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과의 충돌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오래가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팔자.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 랠리를 보인 이후에 2080선에서 2050선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구간 동안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50선의 지지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컴투스 다음 타자 찾기. 자, 오늘 게임주의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NHN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적자 전환한 가운데 올 9월 중에 북미 지역에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썬데이토즈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와 게임비를 정말 대세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이 컴투스 다음 타자 찾기가 가능할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는 우크라 사태에 올라와 있고요. 수급적인 요인들,
그 컴투스 다음 타자 찾기에 와 있는데요. 자, 박세진 대리님께 먼저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거 먼저 보실까요?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 짚고 넘어가야죠. 그 네, 게임주들 다시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컴투스는 지금 뭐 올해 그냥 6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2, 6, 12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 뭐 다음 타자 찾기를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오면 그 컴투스 같은 그런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 기준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는 게임빌에서 찾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제 이제 실적에서 게임빌하고 컴투스의 가장 그 실적 행보를 가른 부분이 네. 퍼블리셔, 그 퍼블리싱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거쳤는가 아니면은 그냥 자체 플랫폼으로 자체 퍼블리싱을 진행을 했는가잖아요. 결국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질적인 약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마케팅 비용, 그 로열티 부분을 뺀 나머지 이제 영업이익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고.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게임빌, 그 컴투스가 먼저 보여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퍼블리싱의 그 성공 스토리는 하반기에 이제 게임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지금 게임빌이 한창 다시 이제 주가 견인을 올리고 있는 좀 원동력 중에 하나가 크리피카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일매출 뭐 3억 이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는데 예. 이게 게임빌의 첫 번째 자체 퍼블리싱이죠. 그 하반기 라인업만 보더라도 지금 과금 결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좀 유리한 롤플레잉 게임군들이 모두 다 지금 거의 게임빌 라인업으로 가 있다라는 점. 컴투스 쪽은 이제 뭐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게임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로 뭐 아이템 구매가 필요 없는 쪽들이고 네. 되는 쪽들은 게임빌 쪽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게임빌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하한가로 네네, 마감이 맞습니다. 됐더라고요. 그 이거는 사실 올해 저희가 처음 탑10 진행하면서 게임빌과 컴투스를 처음 언급드릴 때도 같은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시장입니다. 그 잣대 자체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중적이거든요. 네네, 예. 게임주는 앞으로도 매출단의 확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런 컴투스 같이 매출단의 확대를 이미 보여준 기업들이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다음 스테이지의 그림을 확인을 시켜주려면 네네. 영업이익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먼저 그 이런 플랫폼에 대한 뭐 로열티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격상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 그 자체 라인업이라든지 좋은 게임을 가지고 매출단의 확대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다음 타자의 반열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확실히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썬데이는 오늘 제가 지금 그 점을 체크를 못했었는데 썬데이는 매출이 별로 안 좋았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 컴투스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 관련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뭐 실적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한 게임주들까지 다 동반 상승했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투스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그 상단에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그 부분 같이 쫓아간 애들이 밀렸다고. 예, 더 큰 변동성을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개발력 면에서는 지금 뭐 자체 개발력 하면 누가 좀 컴투스를 뒤를 이룰 만 역시 게임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발력이라는 부분이 사실 네. 근데 보시면은 사실 컴투스라는 회사가 지난 3년간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개발 그리고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예. 다 캐주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캐주얼이었고 실제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주가도 한번 뭐 튀었다가 뭐 죽는 이런 케이스였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지난 뭐 3년간 정도 주가 평균 주가를 보게 되시면은 뭐 4만 원 내외에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고 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다가 지금 게임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냥 하나 터졌는데 지금 주가가 제가 계속해서 컴투스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나서 주가도 많이 계속 오르는데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오르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네, 펀더멘탈 말씀하신 개발력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거거든요. 개발력을 네, 짚으셨다는 거는 개발력이 있다는 게 똑같이 아무리 개발력이 높아도 그 부분의 게임이라는 거는 결국 과금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기 유도하느냐. 첫 번째는 게임성입니다. 게임성. 두 번째는 그 게임성을 개발력이라는 거는 게임성을 만들기 위해 그 중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개발력의 어떤 우위만으로 가지고 게임의 흥행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개발력이 게임성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흥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 그리고 그 과금의 밸런싱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그 밸런싱을 얼마나 잘 맞추냐. 지금 밸런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서머너즈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밸런싱 게임성이 다 많이 떨어졌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크게는 안 나오고 있죠. 국내처럼. 중국은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네, 지금 좀 우리나라처럼 되는 것 뭐 같은데. 계속해서 네. 매출 분야에서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CJ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히트작을 꾸준하게. 그게 뭐 서머너즈 워가 독보적으로 좀 한 게임이 앞섰다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야 돼. 한 게임이 잘 된 것뿐입니다. 한 게임이 잘 됐어요. 지난 3년간 조용했던 회사가 한 번 게임 잘 됐다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지금 주가는 30배 넘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올해 예상 실적 뭐 지금 뭐 실적 올라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내년에도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 추정치가. 그러면 내년에도 이 서머너즈 워 이상의 게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오면 말 되잖아. 아니 근데 지난 3년간을 보자고, 히스토리컬을. 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을 얘기를 한 거고. 3년간 이제 추이를 봤을 때 하나 터진 겁니다. 하나. 네. 게임 하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은 기대하기 근데 힘들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그러면 같은 그 시나리오라면 단순하게 보시면 NC소프트가 리니지 하나 터졌지만 네. 리니지 이후에 아이온 하나 터졌죠. 아이온도 그런데 리니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게임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게임의 네. 히스토리컬하게 한 번 게임이 대박났다고 그 회사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대박 히트작을 터뜨리는 거 없어요. 아직도 NC소프트의 대부분의 매출 인식은 대부분이 리니지 1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다르게 또 질문 네. 드려볼게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금방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구죠? 넷마블인가요? 뭐죠 그게? 모두의 마블도 좀 오래 가고 있고요. 뭐야 그거 무슨 클랜 오브 뭐지? 아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네, 그것도 거의 2년 동안 지금 대박이라면서요. 그렇게 오래 가잖아요. 대박이라는 표현은 네. 2년 동안 꾸준히 끌고 와서 대박이지만은 매출은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신 건 꼭 그럼 게임이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잘 돼야 되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하나 계속해 잘 돼서 쭉 가면 되잖아요. 아니, 주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만 잘 돼서 쭉 가면 되는데 주가가 네. 계속 올라가면서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은 그 게임이 더 나와야겠죠, 당연히. 더 나와야 된다.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하나 게임 내서 대박 걸리면 이게 엄청나게 그 게임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막 네. 복불복 같은 구조의 산업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네. 사실은 게임 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애니팡 이런 것들 던져서 사람들이 막 마구 몰려들었을 때 그 게임은 대박 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점점 현대인은 지금까지 해 먹었잖아요. 왜냐면 축까지 해서. 그러니까 게임 시장 네. 자체가 지금 캐주얼 게임에서 미드코어, 하드코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크로스 마케팅을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컴투스와 게임빌더 하이브라는 자체 플랫폼을 지금 또 착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저희가 개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밖에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변수였어요. 네. 뭐가 대박이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대작 게임들을 자꾸 만들어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굵직한 미드코어나 하드코어 게임 시장에서는 컴투스와 게임빌 같이 이제 뭔가 대박의 전력을 계속 노하우로 축적해 나가는 회사들이 네,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굵직한 이제 서드 파티가 탄생이 되는 거죠. 모바일 게임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아마 시장에서는 좀 주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쿠쿠 같은 경우에 어제 2조 원에 상장해서 오늘도 이제 뭐 시가총액 2조보다도 또 넘어갔죠. 근데 게임빌 컴투스 합산 시가총액이 아직 2조가 안 됩니다. 컴투스 1조, 그 게임빌 지금 뭐 이제 7천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템을 놓고 봤을 때 게임 산업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어제 뭐 밥솥을 만들어서 지금 뭐 대한항공보다도 시가총액이 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 내년 실적 끌어다 써서 퍼 30배입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그 영업이익률을 40% 이상을 내면서 올해 실적 퍼로 30배인데 지금 고평가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사고를 열어두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주가는 못 맞춥니다. 주가는 못 맞추는데 주가는 못 맞춘다는 건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주가는 못 맞추면 동의하십니다. 근데 미드코어, 하드코어 얘기하셨는데 게임비라고 컴퓨터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은 그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모바일 그 얘기가 3년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핸드폰, 스마트폰 진화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한 6년, 7년 전에 나왔지만 스마트폰의 스펙이 올라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PC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면서 미드코어, 하드코어 게임 일부 나온 게 3년 전. 그때 주가 잠깐 오르고 그때 이후로 이제 3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개박살 나고 사람들 뭐 미드코어, 하드코어 다 개소리다 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진짜 그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게임 하나 터졌다고 지금 올라간 것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자. 객관적으로 사실만 보자고. 그게 그리고 아니에요? 낚시의 신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악재식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잖아요. 아, 별로 그리고 상관없나요? 두 번째,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미드코어, 하드코어 얘기하시고 게임이 한 번 성공한 회사들이 좀 올라가는 건 맞죠. 올라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공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의 어떤 그런 플레이까지 다 끌어가지고 이익을 끌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이제 그런 주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버블이 이미 만들어진 단계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례를 보자고요. NC가 그랬고요, 넥슨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들 여태까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10년 역사를 보자고요. 10년 역사를 봤을 때는 한 개의 게임이 성공해서 그 회사가 잠깐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게 영원하리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지금도 리니지 1의 매출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의 게임이 근데 온라인 게임처럼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여태까지 뭐 아까 2년 말씀하셨지만 그 2년 이상은 없어요. 또 2년 동안 매출은 계속 하향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전 절대적으로 고평가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매도도 고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 진짜 극차별화 같다 연상될 정도로 아주 다르신데 그러면 컴투스 이외에 다른 종목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쪽을 좀 보시겠어요? 역시 게임빌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게임빌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성공 스토리가 구현되기에는 제일 적합한 조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말씀드리겠지만 NHN엔터 오늘 실적 발표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를 보여줬는데 이거를 사실은 기다렸던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NHN엔터 쪽도 뭐 게임 외적인 요소라도 한번 다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오히려 매도를 칠 수 있으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게임빌하고 컴투스는 다른 게임주들은 안 올랐으니까. 다른 게임주가 안 올랐다는 게 그냥 주가 말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말하는 게 아니라 주가 수준으로 안 그렇죠. 올랐다.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절대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PBR 뭐 계산을 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영화 명량이 개봉 8일 만에 관객 700만 돌파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많은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영화를 봤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CJ, CGV가 부진한 실적에도 주가 올랐고요. CJ ENM은 8% 강세, 대성창투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달려라 전기차. 전기차가 다시 한번 중국 쪽의 정책 모멘텀을 받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7년까지 전기차 구입세를 면제시켜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목이 우리 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테슬라의 히터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데요. 오늘 주가 6%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호텔 신라. 자, 요우커 말고도요, 또 하나 내국인 쪽의 모멘텀을 받네요. 이 내국인의 면세 한도가 50%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호텔 신라의 주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호텔 신라의 실적에 대해서 상향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데요. 호텔 신라, 요우커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말 이 종목도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끓는 밥솥, 식는 밥솥. 쿠쿠전자가 이틀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장 날에도 공모가 대비 100%의 시세를 내주더니 어제 상한가 마감 이후 오늘 또다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PM 풍년과 또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고요, 어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일부 이 리온쿠첸이 조금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요. 끓는 밥솥, 식는 밥솥,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까요?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군에서는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보실래요, 과장님? 전기차 빨리 하시죠. 네. 전기차요? 달려라 전기차. 오늘 그 올랐던 게 뭐 그 미국 쪽에서 뭐 테슬라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속성 뭐 중국에서 네. 뭐요? 그거 취득세. 세제 그거 옛날에 나왔던 또 나왔나요, 뭐가? 오늘 갑자기 8.5% 감면해 준다고. 그건 또 무슨 감면인가요? 취득세. 취득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 세제 감면 혜택 해야 되는 얘기는 나왔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취득세를 이제 없애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취득세요? 2017년 말까지 얘기 나온 게요. 한시 적용인데 뭐 순수 전기차도 그렇고 하이브리드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한 전기차군 그 신재생 에너지 저번에는 구입세였고 이번은 취득세인가요? 취득세죠. 그게 똑같은 저번에 말인가요? 그러니까 세제 감면의 혜택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이야기한 거고 이제 오늘 확정돼서 나온 그런 것 거라고요? 같아요. 취득세도 있고 뭐 등록세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다르잖아요. 취득세, 등록세가.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뭐 세제를 갖다가 조금씩 하나씩 낮춰주는 게 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8.5%잖아요. 8.5%가 근데 8.5% 차이 하면은 근데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금 그 그림 하나 보고 제가 자동차 가격 준비한 거 있거든요. 진짜 주식을 안 하시나 본데 요새? 아, 네, 정말 안 해요. 누르시는 거 보니까. 나는 네. 요새 다 부정적이야. 네. 전기차 가격 좀 보여주세요. 저 보시면 밑에 가격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 SM3가 6,500이에요. 저 조그만 거 저 마티즈인가요? 저 스파크인가요? 저게 4,500입니다.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니 다 풀이브입니다. 풀이브. 아, 네. 스파크가 4,500이에요. 아니 4,500 주고 스파크를 사시겠냐고요? 스파크 왜 그러세요? 살만한 사람 4,500 주고 스파크 사시겠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필요하면 사겠죠. 왜 필요해요? 글쎄요, 그 뭐 우리나라 지역에 충전소도 없고 한 번 지역에는 잘 안 맞나요, 저게? 충전소 아니 우리나라 지역이 더 유리하죠. 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충전소도 별로 없고 한 번 충전해봐야 뭐 90km, 100km인데 가다가 멈춘다니까. 그때 4,500이에요. 네. 제네시스 풀옵션 사면 5천만 원 돈인데 저거를 스파크를 4,500 주고 사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전기차도? 안 돼요, 안 돼요. 대리님 어떠세요? 아니, 저게 그 스파크가 4,500이라는 걸로 전기차의 미래를 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원하는 표를 갖고 오신 아니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제 혜택은 어느 정도 그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고요. 정책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시킬 때는 구매 지원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4,500이면 제주도에서도 지금 그 전기차 그 구입 시에 지원금 하고 있죠. 2천만 원이 세 지원금이거든요. 그럼 실제 차량 구입비는 2,500만 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취득세는 전체 차량가액인 4,500만 원에 대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중국에서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하나씩 2천만 원이 아니라 저도 알아봤는데. 아, 그건 그래요. 뭐, 그, 중국도 시마다 다르고, 그 성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량만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을 되게 멋있게 하시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데, 이게 저도 다 알아요. 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일례를 든 건데,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책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고는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좀 어려운 말, 좀 멋있게, 저도 멋있는 척 좀 하면은. 안 그러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려면은 전기차 가격이 싸져야 됩니다. 전기차 가격이 싸져야지 대중화가 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정리할게요. 어쨌든 잘 되려면 혼자 잘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신 거고 대리님은 약간 그래도 뉘앙스가 아니, 그래도 근데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괜찮다. 보여준 부분도 있고. 아니, 괜찮다보다는 직접 봐야죠. 봐야 되는데. 좀 보자는 쪽이시고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마지막 키워드군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8번째 키워드입니다. 한화. 자, 지주사주 랠리가 연초에 있었는데요. 이때도 소외됐었던 한화, 올해 들어서 30%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또 급락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의 해외 사업장의 공기 지연 손실 반영되고요. 또 하나케미칼의 폴리실리콘 설비 적자에다가 하나생명의 구조조정 비용까지. 이에 따라서 2분기 영업 손실이 600억 원 가까이 될 거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9번째 키워드. 자, 네이버 대 다음 카카오. 이들을 숫자로 전격적으로 비교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 리포트 제목은 결제와 소매는 게임과 광고보다 크다라는 거였는데요. KTB 증권이죠. KTB 투자증권에서 이 네이버는 게임과 광고로 컸다.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자체에 2조 원대인데 기업 가치 10조 원으로 키워놨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결제와 소매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구간을 다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잠재력이 아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는 목표 주가 이제 도달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19만 원 선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번째 키워드.
자, 구제역의 에볼라까지 요즘 참 안팎으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구제역 확산 소식 경남 합천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좀 움직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좀 쉬어갔는데요. 오리엔트바이오, 대한유팜,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들, 백신 쪽의 종목들이 5에서 7% 강세였네요. 토론해볼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제작진이 선정해 주셨는데요.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 보겠습니다. 먼저 대리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이버는 최근에 좀 안 좋고 카카오는 괜찮았잖아요. 네. 요 차이가 왜 발생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나올 만한 뉴스가 다 나온 네이버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제 신사업 부분에 대한 부각이 애드온되고 있는 다음 요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그 카톡이랑 뭐 막은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중국은 아직도 교련이 있는 나라고 수시로 검열로 그 해외 컨텐츠들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별로 안 줬다고 보세요? 카카오 오히려. 물론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미미하다고 보시면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두 개는 왜 달리 움직인다고 보세요? 다음의 핵심은 예. 저도 멋있게 좀 하게 메신저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메신저가 메신저 역할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가가 여태까지 올라왔던 거는 플랫폼의 중요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드온이 되면서. 그러니까 메신저의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그러니까 기존의 카카오톡, 다음이 카카오톡의 메신저의 가치만을 가지고 좀 재평가가 됐다면 지금 목표 주가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뭐 13만 원, 15만 원이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카카오톡이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메신저가 플랫폼으로서의 진화가 되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나오는 건데 이건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스토리라고 주가가 뭐 빠진다고 보는데. 저희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얼마까지 보세요? 다음은.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사고 싶진 않습니다. 사고 싶지는 않고. 셋 중에서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그나마 전기차랑 게임이랑 다음 중에서는 다음을 사고 근데 싶어요. 게임을 전체로 말하면 안 되고 게임의 컴퓨터 두 개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는 뭐 개별적으로도 근데 솔직히 전 전기차는 다 비싸다고 보고. 다음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기차는 충분히. 셋 중에 하나만 사라면 다음 사겠습니다. 다음이 나아 보이시고 대리님은 어떠세요? 이게 좀 더 간다고 보. 지금 뭐 목표 주가 20만 원도 나왔던데.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가총액 10조 카카오톡 합산 총 10조짜리 그 KTV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합산 시가총액이 6조 정도 될 거거든요. 다음 2조고 카카오 4조 들어올 거니까.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자체가 10조, 라인이 20조 정도 우리가 15조에서 20조 정도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몇 조 이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것들 나와가지고 맨날 말이 쉽지 뭐 조가 무슨 그거 어떻게 하겠지만 명확한 기준의 그 계산의 근거는 그거예요. 이제 MAU, 월 평균 유저를 네이버의 라인은 2억 3천만 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이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벌어주는 돈은 10만 원으로 잡아요. 한 사람당. 다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를 어떻게 잡았냐면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을 MAU로 잡았었고 그거를 그 유저당 이용 금액을 12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다음 그 카카오 합산 시총 10조는 전혀 꿈 같은 얘기 아닙니다. 근데 다음이 저평가돼서 앞으로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에 누리고 있는 시가총액이 고평가됐다라는 걸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메신저 그리고 통합 그 인터넷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다음하고 네이버 합산이 더 그 국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그림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다음 쪽으로 시세가 쏠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롱숏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의 그 라인 IPO를 앞두고 뭐 공매도가 일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다음 둘 다 좀 성장을 어느 정도 앞으로 지금 단계보다는 더 커나가는 그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바로 확인할 텐데요. 먼저 과장님부터 어떤 걸로 10가지 좀 다 띄워주시면 없으신가요, 혹시? 로우 쿠라발 불안 뽑겠습니다. 어떤 거요? 로우 쿠라발 불안. 불안인가? 나 주식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없기 때문에. 자, 우크라 불안감. 그거 이제 안 하시니까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저게 악재가 된다고 보세요? 짧게. 저걸 왜 갖고 가고 경제 제재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나하나 까보면은 폴란드 뭐 과일, 야채 수입 금지 이런 여태까지 무슨 뭐 계좌 동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뭐 60%밖에 안 되고 40%를 다 수입인데 그 40%를 다 막겠다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뭐 동남아 이런 데서 그냥 팔겠다고 하면 또 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식량이라는 게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좀 러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 경제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서로 긴밀하고 서로 큰 역학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이제 거의 한계까지 왔습니다. 티핑 포인트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떤 액션이 취할 극적인 화해가 된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겠지만은 아니면 좀 더 이어질 거다. 이 부분이 좀 터질 수도 있는 네, 거죠. 대리님은 키워드 어떤 거 가져요? 없습니다. 안 가져가시고 네. 공략주 바로 대리님 먼저요. 저번 주에 사카린 경인양행 그게 지금 목표 주가 이미 도달했고 오늘 8,000원 건드렸죠. 네, 25%까지 급등 나왔다는데 이거 잠깐 리뷰하고 공략주 바로 짧게 좀 들어볼게요. 리뷰는 저기 어제 그 하셨어요? 전화 연결로 드렸으니까 뭐 오늘 더 그냥 가나요? 예? 더 가요? 왜냐면 실적이 남아 있죠 이제 네, 실적 그리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카린은 선물이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본업의 이제 실적 확장을 보는 거니까 네, 예. 더 가져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어떤 거세요? 그 아까 NHN엔터 그 게임주에서 곁다리로 다음 타자로 될 수 있는 거 사실은 NHN엔터를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저번에 한번 추천하신 저번에도 수도 있죠. 했었던 예, 것 예. 같은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 그 웹보드 규제가 발목 잡는 부분이 너무 늦게까지 그 끌고 왔습니다. 네, 예. 이번에 2분기 실적 저희가 100억 언더로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는 우울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적자 시현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 보고 다각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오늘 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예. 기회가 되면은 다음 주라도 좀 이제 구체적인 리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 그 실적 발표 NHN엔터 지금 실적 발표한 시점에서 저가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뭐 72,500원 수준을 제시를 드렸고 85,000원 그 목표가 그 손절가 68,000원 수준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현중 과장님 어떤 종목이세요? 트루윈이라는 종목 처음으로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좀 생소한데요. 네. 업체 설명이랑 해서 작게 좀 포인트 들어 알려주시죠. 자동차 센서 회사고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이제 향후에 이제 에이다스 스마트카 관련해가지고 유일한 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제 뭐 제가 또 뭐 다음 주에 CFO랑 약속도 있고요.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시장 성장성과 더불어 또 지금 실적적인 안정성도 겸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수준은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 평균 수준 주로 하는 게 뭔가요? 딱 센서입니다. 센서. 무슨 센서? 자동차 센서. 뭐죠? 차량용 센서. 그 우리 스마트 키가 일단 지금 주력 매출이고 요새 그 네. 대면 켜지는 시동 걸리는 네. 그거하고 플러스 브레이크하고 엑셀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엑셀 센서의 민감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차량의 안전 주행을 돕는 그러니까 에이다스 시스템 전반에 센서를 하고 있는 회사고 네. 국내 유일의 센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오직 하나 이 회사밖에 성공을 못했고요. 네, 목표가 저희가 이제 얼마나 목표가하고 저희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예. 화면 띄워주시죠. 예,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로 12,000원을 제가 가져왔고, 손절가는 9,500원, 매수가는 1,500원. 지금 주가보다 좀 낮습니다. 내일 97만 주 우선 상한주가 좀 전환돼서 나옵니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날 바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물량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낮춰 잡았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1차 목표가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15,000원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트루인 하고요. NHN 엔터테인먼트인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 뭐 초반부터 계속 좀 조정 양상 보여지는데요. 조정 패턴 좀 잘 살펴보시면서 또 관망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